오늘 엽떡 먹으면서 특급 전남친 썰 한번 풀어볼게요. 뜯어볼게요. 미쳤다. 개 미쳤다. 엽기 오뎅인데 저는 오뎅파거든요. 엽떡 먹을 때 오뎅만 먹습니다. 어우. 그 맵기가 오리지널이 있고 그 밑에 덜 매운맛 있고 덜 매운맛 밑에 초보맛 있잖아요. 저는 초보맛은 살짝 약간 밍밍한 것 같아서 덜 매운맛으로 먹어요. 제가 진짜 살면서 인생에 꼽을 정도로 진짜 역대급인 전남친 썰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누구한테 막 말하고 다니기도 되게 민망할 정도인데 내가 살면서 진짜 이런 일을 겪는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 레전드 썰이고요. 제가 한 24살인가? 5살 때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저보다 2살 연상이었어요. 그래서 오빠기도 하고 키도 되게 크고 제가 약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되게 마음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이제 뭐 연락 텀이 늦어진다던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해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다가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은 전화가 잘 안 됐고 외박 이런 것도 잘 안 됐고요. 집 들어가면은 연락이 잘 안 됐어요. 집에 가족들이 조금 많이 산대요. 보통 사귀다 보면은 가족이 누구랑 같이 사는지 이런 거는 다 알잖아요. 자기 조카 2명이랑 이혼한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되게 힘들게 산다. 그 누나랑 같이 살고 있다. 자기 조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너무 행복했대요. 팔에 문신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조카 이름으로 된 문신 같은 것도 있었고 첫 조카다 보니까 되게 끔찍하게 아낀다고 그러더라고요. 누나도 이혼해가지고 되게 안쓰럽다. 그래서 자기가 더 잘 챙겨주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자기가 가끔 조카들도 봐주고 무슨 일 생기면은 조카를 봐주는 일이 되게 많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조카를 저렇게 챙길 정도면 나중에 우리 아이도 자연스럽게 이제 미래까지 생각하게 되는데 나중에 우리 아이도 진짜 잘 봐주겠구나. 너무 가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후의 일인데 관계가 정리가 되고 나서 제가 어떠한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방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제 가자마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취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취업을 마땅히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제 전공을 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공고가 제일 많이 올라왔던 통신사에 취업을 했어요. 이제 일반 상담 전화 받는 일이었거든요. CS 업무? 예를 들어서 자기 통신사 124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통신사에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그 통신사에 전화를 했을 때 받는 사람이 이제 저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통신사 일을 하다가 고객들한테 막 전화가 오잖아요. 어느 한날은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이제 이것저것 문의를 하다가 이제 가족 결합이나 이런 할인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업무를 할 때는 전산으로 가족 결합이면은 그 가족 결합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의 가족들의 성함 그리고 번호 이런 이제 개인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해야 누가 어떤 거를 가입을 했고 할인이 얼마를 적용이 됐고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막 할인 같은 거를 확인해 드리다가 가족 결합에 묶여져 있는 가족들 이름이 뭔가 낯이 익은 거예요. 진짜 낯이 익은 거야.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전 남자친구 이름 그리고 전 남자친구가 조카라고 했던 조카들의 이름들이 그 결합 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설마 내가 잘못 봤겠지 혹시나 싶어가지고 내 핸드폰 전화 등록부 있잖아요. 그 남편으로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는 남자 뒷번호랑 내가 알고 있는 내 전남친의 뒷번호가 같은지 확인을 해보니까 같은 거야, 번호가.
알고 보니까 전 남자친구가 저랑 사귈 때 당시에 같이 살고 있었던 친누나라고 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기 와이프였고, 자기가 내 새끼 하면서 칭했던 그 조카들이 알고 보니까 진짜 자기 새끼였던 거야. 나는 이제 거기서 너무 깜짝 놀라니까 손이 발발발발발발발 거리면서 머리가 진짜 완전 새하얘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지?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하면서, 그래서 통화는 일단은 잘 종료 처리를 했고, 잠깐 이제 휴식 시간 때 화장실에 가서 진짜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친구 SNS나 이런 거를 들어가 봤는데, SNS에는 진짜 완전 솔로인 것처럼, 자기 혼자인 것처럼 원래대로 그렇게 싹 해놨고, 프로필 사진도 이제 자기 혼자 사진으로 해놨어. 누가 봐도 솔로인 거야. 솔로인 흉내를 내면서 바람을 피고 다녔던 거예요. 그 뒷얘기가 더 대박인 게, 결국에는 그 남자가 이혼을 했대요. 뭐 애들은 누가 키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혼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좀 미친 새끼 아니에요? 근데 사실 사귀었던 그 기간이 길지가 않아서 길어봤자 한 3개월인가? 4개월 만나기는 했거든요. 와, 근데 저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 그랬을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인데, 제가 20살 때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CC로 남자친구를 사귀었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이제 지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 때문에 이제 서울로 올라왔었던 건데, 진짜 개강한 지 얼마 안 돼서 거의 바로 사귀었던 케이스라서 잘 만나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중간중간에 자기가 했던 말이, 이제 지방에서 꿈을 안고 올라왔대요. 서울로 올라오면 자기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연애도 막 하는 그런 캠퍼스? 그런 희망을 품고 왔는데, 생각보다 나랑 오래 만나니까 그런 말을 가끔씩 하더라고요. 저도 이 친구랑 만나다가 약간 뭔가 하는 행동이 의심스러운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친구가 지방에서 올라왔으니까 자취를 할 거 아니에요. 놀러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 자취방에 여자 틴트 같은 립스틱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립스틱 이거 내 거 아닌데 누구 거지? 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 남자친구한테 이거 뭐냐 라고 물어봤는데, 친구가 자기한테 립스틱을 맡겼는데 자기가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대로 이제 가져왔다 집으로, 그래서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제 남자친구가 잠깐 잠들었을 때,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느낌이 뭔가 쎄해가지고 그 남자친구 핸드폰을 제가 살짝 봤어요. 카톡을. 그 여자애한테 제 남자친구가 립스틱 사진을 보내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바른다? 너 여기다가 두고 갔어?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를 제가 내용을 봤어요. 그러면 여기 두고 갔다라는 거는 집에 왔다가 립스틱을 떨구고 갔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저는 이제 집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미안하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화해를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이 친구가 약간 외적인 활동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무슨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동아리를 들어갔대요. 근데 뭐 학교 동아리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약간 취미생활 하는 그런 이제 그룹에 들어갔던 거예요. 얘가 점점 약속이라던가 이제 저랑 연락하는 텀이 조금 느려진다던가 사람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점점 이제 의심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고, 진짜 내가 이게 느끼고 있는 쎄함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딱 뭔가 실험? 같은 거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만 무언가 상대방을 테스트하고 이러는 거는 정말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 남자친구가 했던 전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미 그 의심 자체가 이 맥스를 찍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공폰이 있었거든요. 그 공폰으로 카톡을 새 계정을 하나 파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카톡을 했어요. 혹시 나 보드 동아리에서 너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모임장한테 너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너무 마음에 든다. 혹시 연락하면서 지낼 수 있겠냐? 라고 이제 이렇게 떠봤는데, 남자친구가 가짜 계정한테 이제 답장을 하는 내용이 연락 가능하다. 좋다. 아, 그랬냐? 라고 하면서 되게 상냥하게 좋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뭐 철벽치고 이런 거 전혀 없이. 근데 제가 보냈던 카톡은 안 읽고 가짜 계정에 있는 카톡만 계속 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와, 진짜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짜 계정으로 계속 이제 연락을 했었어요. 뭐 이번 주에 만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는데 제 남자친구가 알겠다 만나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남자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헤어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는 이미 나를 그냥 보험용이었던 거야. 자기한테 호감 표시해주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나랑 이미 헤어질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저한테 말을 하니까 만약에 그 이름이 샛별이라고 하면은 제가 걔한테 헤어짐을 통보를 받았을 때 너 혹시 샛별이 때문에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엄청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너가 걔를 어떻게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기 걔가 나니까 라고 말을 하자마자 걔가 엄청 놀라면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울고 불고 하면서 막 진짜 미안하다 자기가 진짜 미쳤었나 보다 미안하다 하면서 엄청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랑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완전히 헤어지게 됐지만 그 페이크에 이제 넘어간 그 남자친구가 이제 그때 안 거죠.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구나. 나는 그냥 보험용으로 허전하니까 만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어요. 아 진짜 여기 찐임. 양배추가 떡볶이에 확 절여져 있어가지고 진짜 맛있거든요. 저 이거 떡볶이 떡 조금 덜어내고 여기다가 밥 말아서 다시 올게요. 주먹밥 같이 시켰는데 그 주먹밥을 한 반 개 정도를 여기다 말아요. 아 제가 이 엽떡이 처음 나온 게 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먹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 때 만났던 남자친구가 떡볶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떡볶이 먹냐 했더니 떡볶이에다가 이제 밥을 말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독특한 식성이다. 어떻게 떡볶이에다가 밥을 말아 먹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 엽떡에는 밥을 말아 먹어야 진짜 맛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썰이 진짜 대박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이런 남자는 내가 만나본 적도 없을 뿐더러 나를 이렇게 하대한 사람은 처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제 인생에 진짜 레전드 쓰레기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 전남친인데 아마 한 20대 중반에 만났던 남자친구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제 저랑 같이 동갑이었고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생일이어가지고 그 생일 파티를 되게 크게 했었어요. 그때 한 10명이 넘게 이제 모였는데 제가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 온 거죠, 그 자리에.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남자친구였고 노래방을 갔었는데 노래를 엄청 잘 부르는 거예요. 크러쉬의 소파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를 진짜 크러쉬 뺨치게 부르는 거예요. 노래 진짜 정말 잘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2차, 3차 이렇게 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집 가기 전에 편의점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자꾸 이제 뭔가 꼬시는 멘트를 하는 거예요. 번호를 달라고 하고 자기가 애정 결핍이라느니 자기한테 관심을 줘야 된다느니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전 여자친구한테 상처를 자기가 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필을 막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너가 그 사랑을 좀 줬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계속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친구랑 사귀게 됐어요. 저 막 엄청 잘해주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약간 츤데레 같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또 성향이 엄청 애교 있는 사람보다는 이제 약간 츤데레 같이 약간 챙겨주면서 재밌고 웃긴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한 사귄 지 한 달 정도 되니까 사람이 점점 이제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점점 저한테 이제 막말을 한다거나 때하는 게 조금씩 드러나고 있을 시점인데 이거 먼저 말해야 되는 게 그 친구가 한 3개월 정도 만났거든요. 되게 짧게 만났는데 3개월이라는 기간이 10이라고 쳤을 때 그 친구가 백수였던 기간이 한 7 정도라는 기간이 다 백수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돈을 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뭐 부담을 한다던가 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더 냈던 비중이
클 수밖에 없었고 제가 막 남자친구한테 돈을 아끼거나 하는 그런 스타일은 거의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싶고 이거 먹이고 싶고 어디 간다고 하면은 내 카드를 결제해서라도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클 때였기 때문에 그런 돈을 크게 아끼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하루는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두 커플 사이에 혼자 껴가지고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1박 2일로. 그래서 아 그러냐라고 했는데 나도 같이 갈래? 라고 하면서 저도 같이 가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좋다 라고 이제 말을 했죠. 그러면 한 사람당 5만 원씩 가져오면 되니까 나 5만 원 가져오고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자기도 5만 원만 나한테 빌려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그럼 너 5만 원, 나 5만 원 해서 총 10만 원 내가 가지고 가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두 커플들이 한 커플은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다른 한 커플은 저랑 동갑이었어요. 결국에는 각자 다 나이가 다른 이런 관계였는데 저는 남자친구랑 그때 당시에 둘 다 면허가 없었고 이제 면허가 있던 다른 친구 커플이 한 명 있었는데 저희랑 동갑인 커플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커플들이 조수석이랑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앞자리에 타고 있었고 그 뒷자리에는 저랑 남자친구랑 이렇게 둘이 또 타고 있었어요. 총 4명이서 타고 갔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가 완전 한여름이었고 엄청난 땡볕이었는데 뒷좌석에는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은 계속 창문을 타고 들어오지 날은 진짜 너무 덥고 진짜 숨막혀 미칠 것 같은데 에어컨은 안 나오지. 너무 더우니까 남자친구한테 살짝 나 너무 덥다 라고 말을 하니까 저한테 갑자기 눈으로 째려보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덥다고 말하지 말라 저한테 타박을 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에어컨을 조금 더 세게 틀어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랑 앞에 운전하던 본인 친구잖아요. 그러면 뒤에 에어컨 좀 조금 더 틀어줘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말을 안 하고 갔다라는 게 저보고 그냥 참으라고 조용히 하라고 화를 냈다는 사실이 저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때부터 약간 기가 죽어가지고 뒷자리에서 조용히 하고 가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는 뭐 펜션인가 콘도 같은 데를 갔는데 다들 서로 이제 아는 사이고 몇 번 만났고 아는 이제 지인들 모임인데 저 혼자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 사이에 나만 이제 그때 당시에 처음 보는 완전 초면이었고 그럼 당연히 제가 어색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군다나 낯가림이 좀 있는 성격이어가지고 낯을 조금 가리고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만약에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남자친구였다라고 하면은 조금 친해질 수 있도록 소개도 좀 정식으로 제대로 시켜주고 인사도 시켜주고 좀 재밌게 얘기를 한다던가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던가 어색하지 않게 옆에 있어준다던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남자친구는 저를 자꾸 혼자 사람들 속에다가 두고 장소를 자꾸 이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 편의점 갔다 올 테니까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너무 어색하다 나 너무 민망하다 같이 가자 라고 하고서 따라 나갔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저한테 엄청 큰 소리를 치면서 왜 따라오냐 저기 가서 일부러 너 친해지라고 너 두고 온 건데 왜 따라오냐고 하면서 저한테 엄청 성질을 내면서 뭐라고 막 타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니 아무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아는 그 모임인데 나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혼자 남겨놓고 그렇게 가버리면 내가 뭐가 되냐 나 너무 어색하다 라고 했는데 이미 그 친구한테는 저의 이런 호소들이 귀에 안 들어왔던 거죠. 그냥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정말 이기적이게도 왜 자리를 만들어줘 못 친해져? 약간 이런 마인드였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커플 친구 있잖아요. 커플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저랑 나중에 친해져가지고 지금도 이제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데 가끔씩 술 마실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이 얘기가 한 번씩 나와요. 이거부터 말씀드려야겠다. 결국에는 전 남자친구가 그 무리 있는 사람들이랑 다 손절을 당했어요. 결국에는 다 손절을 당했고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하는 말이 그때 당시에 여행 갔을 때 그 남자애가 저한테 엄청나게 이제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고 구박하는 부분들 때문에 제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했었대요. 야 그렇게까지 말할 게 아니다. 왜 자꾸 혜린이한테 그렇게 말을 하냐. 그렇게 화내지 말아라 라고 몇 번을 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행동을 하더래요. 그래서 나만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의 행동이 진짜 정상이 아니어 보였구나.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더 대박인 게 그 남자친구가 하루는 저 때문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저한테 엄청 화를 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친구가 저를 만나기 전인가? 하여튼 그 전에 신용카드를 만들어줬대요. 이제 A라는 친구가 있으면 그 A라는 친구가 가게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 가게에서 가끔씩 이제 도와주면서 알바를 하면서 그 가게에 카드 이모, 카드 삼촌 이런 거 있잖아요. 카드 이모가 와가지고 신용카드 하나 만들라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때 본인도 따라서 카드를 만들었는데 그 신용카드를 나 때문에 많이 쓰게 됐다. 나 너 때문에 지금 돈도 못 갚고 있다. 근데 솔직히 그거를 다 계산해봤자 사실상 100만 원인가? 저를 만나는 동안 한 100만 원도 안 썼거든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자면은 사실상 내가 더 쓴 게 많고 나는 계속 직장이 있었는데 걔는 백수였잖아요. 그럼 누가 쓴 돈이 많겠어요? 제가 쓴 돈이 많겠죠. 심지어 저는 그 친구한테 사귀면서 뭐 선물?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거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저 때문에 돈을 되게 많이 썼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되게 화를 냈었던 기억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00 정도 그 친구한테 썼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는 저한테 한 50만 원 정도 썼을까 말까인데 항상 하는 말이 내역 보여줄까? 내역 보여줄까? 이러는데 사실상 내역을 저한테 막 그렇게 보여준 적은 없거든요. 근데 내역을 까보더라도 둘이 같이 쓴 거고 나한테만 쓴 게 아닌데 그거를 이제 나 때문에 많이 썼다. 나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다니니까 저는 그게 너무 이제 속상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니 20대 중반이나 됐는데 돈을 벌어서 갚거나 이게 아니라 일도 안 하면서 신용카드를 썼는데 그거를 못 갚아가지고 그게 나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저는 친구한테도 그렇고 남자친구한테도 그렇고 돈을 안 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썼으면은 오히려 더 썼고 제가 사주고 싶은 마음이나 퍼주고 싶었던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돈을 썼던 부분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한테까지도 나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들었던 얘기인데 헤어졌던 그 남자친구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술을 마시게 돼가지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쓰레기라서 그 친구 행동이 다 쓰레기라서 일단은 걔 주변에 있던 이제 저랑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랑은 다 손절이 돼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서야 제가 그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는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신용카드를 만들었었는데 신용카드를 만들었다고 주변 친구들한테 내가 쏠게, 내가 살게 하는 일들이 되게 잦았대요. 뭐 할 때마다 전 남자친구가 사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중으로 따지자고 하면은 저한테 썼던 비율이 2면은 친구들한테는 8 정도의 비율로 그 신용카드를 썼다는 거예요. 그냥 내 탓을 하고 싶었던 거야. 나 때문에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그거를 다 못 갚는데 그 신용불량자가 된 이유를 저한테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거 듣고 최근에 되게 황당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헤어지게 된 이유도 그 친구가 되게 진짜 엄청난 극회피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이거를 서로 말을 한다던가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에 서로 이런 부분을 고쳐달라고 하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는 본인 마음에 안 들거나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면은 말을 아예 안 하고 완전 그 상황 자체를 피해버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만나는 동안 정말 많이 답답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헤어지게 된 최종적인 이유가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 이유를 몰라요. 왜 그 친구가 화가 났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아직까지 이유를 모르고 어떠한 이유로 그 친구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그러냐, 내가 혹시라도 뭐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게 있으면 내가 한번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이유를 한 번만 말해달라 라고 했어요. 걔네 집 앞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말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볼 테니까 생각 정리하고 다시 말해줘 라고 하고 한 10분 정도 동안 앉아 있으면서 기다렸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제스처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러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진짜 애원도 해보고 제발 말을 해달라. 그래야 내가 고치지 않겠냐. 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뭐 걱정도 해보고 결국에는 입을 한
한마디도 1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안 꺼내서 그러면 나 집에 갈 테니까 생각해보고서 내가 기다릴 테니까 말하고 싶을 때 편하게 말을 해달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꺼내고 평소처럼 돼 있거든요. 불편하지 않게끔. 밥은 먹었냐, 일어났냐, 오늘 뭐 할 거냐 하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3, 4일 동안 응? 몰라. 이 2마디밖에 안 하는 거예요. 카톡을. 밥 먹었어? 이러면 응. 오늘 뭐해?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이게 만나는 게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든다. 바뀔 수 있게끔 노력을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이렇게 단답형으로만 대답을 할 수가 있냐라고 이제 말을 했죠. 장문으로 한번 딱 보냈었는데 그 이후로 카톡에 있는 모든 프로필 사진, 페이스북 연애 중 이런 게 다 내려가더니 헤어짐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마음이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이게 사람이 미련이 생기잖아요. 나는 아직 마음이 있는데 그 친구는 이미 마음이 없었던 거고 마음이 떠버렸던 거고 저한테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미련이 있는 상태로 어쨌든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더 과간인 게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헤어지기 전까지도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건지 계속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는 말 한마디도 안 꺼내더니 자기 친구들한테 제 욕을 아주 신나게 그냥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더 쓰레기인 거를 그 친구가 인증을 한 계기가 있었던 거는 헤어진 이후에 제 친구들이랑 다 같은 이제 친구가 겹치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왜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 남자친구를 부른 거예요. 그 자리에, 술자리에. 눈도 안 쳐다보고 그러고 있다가 한 3차 정도까지 갔나? 이제 다들 이제 술 취하고 이런 상황에서 자리를 거의 정리하기 직전에 사귀었을 때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온 거예요. 갑자기 전 남자친구가 되게 급발진을 하더니 저희 그 부모님 욕을 하면서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저희 이제 집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집에 전 남자친구를 한번 데려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 남자친구가 그 얘기를 꺼내면서 너네 집이 그러니까 그런 집에 사는 거다. 진짜 저희 집을 엄청나게 이제 욕을 하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일어나서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지금 진짜 다시 생각해보면 길거리에서 만나면 진짜 망치로 머리 한 대 치고 싶거든요. 근데 그래서 결국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손절당하고 남아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그거 보면은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냥 꽃이다? 쭉 그렇게만 살아주길 바란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진짜로. 소장에 그런 낌새가 보이면 그냥 바로 헤어지세요. 저는 그래도 그게 다 20살 중반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고 아마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 얘는 쓰레기다. 얘는 조금 살짝 덜 쓰레기이다.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다. 딱 구분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은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안쓰러운 느낌이어서 지금은 거의 뭐 친구들끼리 술 안주거리로 가끔씩 나오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썰 들고 올게요.